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짜릿한 승리의 기쁨을 안겨줄 만루홈런 종목들 찾아 나서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강력한 반등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75개국에 90일간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또 말을 바꾼 건데 어쨌든 시장에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내용에 모든 시장 판세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요약인 것 같은데요. 관세 90일 유예, 여기서 모든 시장의 흐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까지 이제 하락이 이제 지속되고 있었는데 과도한 하락이 지속되더라도 어차피 올라올 거다라고 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어제, 그제 점점 이제 불신이 쌓이셨겠지만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편안하게 얘기하고 당연하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거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시장을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도하게 밀린 시장이고 그리고 대변수로 밀린 시장이고 이 상호 관세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위해서 뭔가 협상을 위해서 끌어내는 거다라고 12월부터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은 그때부터 공포 구간이 잠깐 나오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이 부분이 유예되거나 혹은 협상이 잘 진척되고 있는 국가들을 예시로 들어서 이런 국가들은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당분간 면제를 하겠다라는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발언만 나오면은 어차피 시장은 제자리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딱 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또 이제 좋은 교훈 삼아서 다음에 똑같은 현상이 발현됐을 때 정말로 시장이 위기가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해결될 문제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문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지금과 똑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어차피 목표는 중국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이 어제 관세를 미국에 50%를 부과하고요. 그리고 금리 0.3%, 지준율 0.5% 인하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냐면요. 위안화가 이제 유동성 공급이 되는 게 한 1조 위안화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200조 가까운 돈인데요. 지금 한 198원 정도 되니까 위안화가 약 200원이라고 치면 200조 정도가 되는 금액이죠. 이게 유동성으로 풀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분기에도 3분기에도 2분기 말 3분기 말에 지준율 인하가 예고되어 있고 금리도 2분기 말에 인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기존부터 작년 10월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준율도 인하하고 금리도 인하하고 그리고 중국 자체의 소비를 끌어올려서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도하면서 이제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이런 이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압박에 시달리고 이런 좀 이제 대외적인 압박을 받다 보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관세 차별 대우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린 90일 유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 국채 싸움에서 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항복을 한 게 아니냐. 일단 첫 번째 이제 손은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어차피 장기전이에요. 나머지 국가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해소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유도 미국에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얘기했는데 15일부터 이제 25% 부과한다고 했죠. 이 부분은 철강, 알루미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보복 관세인데 이 이전까지만 어느 정도 이제 대화가 오가면은 부과 안 하면은 어차피 유예 대상이 포함될 테니까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넘어가서 코스피 차트부터 보시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2,400포인트 같은 경우 이탈해 있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 유예나 이런 부분만 나오면은 바로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지금 여기 갭 나온 부분 있죠. 그래서 2,400 중반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2,500을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갭 정도만 살짝 메우고 나서 다시 밀리느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굉장히 강하지만 미증시에 비해서는 나스닥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만기 영향력까지 같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새벽에 영상도 찍어 올려드리고 이 모든 자료들 다 제가 교육방에다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좀 자세히 알려드리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올라오는데 만기 영향 때문에
때문에 못 올라오면은 그 이후에 어차피 회복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 구간에서 한번 올라온 다음에 이중바닥선 움직임 만들고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 V자 반등 나오면 그냥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강하군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680포인트 이탈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투매를 걱정하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 구간은 투매를 만들기 위해서 내려온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매 때문에 내려온 구간이 아니고 680도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약해요. 오늘 680 위쪽으로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코스피 쪽에 강력한 수급이 쏠리니까 코스닥으로 들어갈 수급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망할 게 아니라 코스피 쪽에 좀 쓸려 있는 수급이 완화되면 코스닥이 어차피 또 강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이 앞서거니 동생이 앞서거니 하면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바닥 구간에서도 회복되는 게 서로 강해지기 위해서 뭐 형이 먼저 아우가 먼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랑 다르게 굳이 뭐 갭이나 이런 부분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680포인트 회복되면은 자연스럽게 780까지 물론 파동은 그리겠지만 가는 건 당연하고 이번에는 돌파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봄 안에 돌파돼서 넘어갈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려 왔고 그 부분이 오늘 뭐 시작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걸음을 좀 경쾌하게 내딛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시장은 트럼프가 강하게 관세를 때려서 공포감을 몰아놓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유예하는 게 원래대로인 거죠. 우리가 관세 부과되지 않는 게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조삼모사처럼 행동할 거다. 관세를 좀만 낮춰줘도 좋아할 거고 이렇게 유예를 하면은 당연히 환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숭이 사진을 이제 제작진분들께 보냈는데 또 센스 있게 이렇게 귀여운 사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실사감 있게 보냈더니 이렇게 뭐 귀엽게 나왔는데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아침에 3개 주고 이따가 저녁 때 4개 줄게 하니까 싫다고 했던 원숭이가 그럼 지금 4개 주고 아침에 3개, 아니 저녁 때 3개를 줄게. 결론적으로는 똑같은데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지금 시장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제자리 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밀려도 올라도 흥이라 이런 표현까지도 썼었는데 어차피 제자리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비싸서 못 샀다라고 하면은 싸게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최근에 계속 강조해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바탕을 통해서 그럼 지금 오늘 급등 나왔는데 늦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라고 하면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와봤자 이제 막 출발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 내가 선택하는 종목이 사실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눈을 돌린다? 제가 항상 한 번씩 여러분들께 수급을 알려드리는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 이 친구들도 물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타, 2루타, 3루타, 말로 없는 종목으로 제가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방법을 한번 구축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잘 따라와 주시고 종목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바닥을 치고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을 때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으로 또 이용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언급해 주신 종목들 잘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안타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해운주의 대표 주자인데 그동안 많이 눌렸거든요. 오늘은 7%대 급등세를 또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접근이 유효할까요? 네, HMM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기관이 굉장히 사랑하는 종목으로서 제가 과거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의 조선 그리고 해운업종 쪽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뭐 방위 위험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군수기업으로 지정하면서 이제 세계 4위 컨테이너 선사를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배제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4월부터 해서 아시아 남미 신규 서비스 개설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본 선사인 이제 원이랑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데 이게 지금 4월이 되었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2분기부터는 이 부분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HMM을 안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매수 상위 12위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인데
어제까지 마이너스 13%, 평균적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3%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올라와봤자 현재도 마이너스 6% 이상의 이런 뭐 손실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달 하순에 12물량출에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으니까 이달 한 6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 한 열흘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기에 딱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묵직하게 들고 가기도 좋고 지금 반등 구간에서 치고 빠지는 거 잘하면서 이제 순환매만 잘 노려도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겠죠. 한 열흘 안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으로 아주 좀 비중 있게 들어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은 안정적으로 보면서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HMM에 대한 관심도 다시금 가져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2루 타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까요? 카페24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동안 많이 눌렸고 오늘 5거래일만 해도 그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좋겠습니까? 네, 카페24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말로 없는 시간에 이제 3루타 종목 소개해드리고 나서 뭐 급등 흐름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종목으로 1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 급락 구간 동안 이제 13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인데 마이너스 16.2%라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이 좀 나왔어도 충분히 아직도 마이너스권이고 충분히 올라갈 자리는 많이 남아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I 중심으로 외형 성장하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이미 다 들어보셨을 거고 제일 큰 거 뭐예요? 유튜브 쇼핑몰 쪽을 담당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이 되겠죠. 그러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돼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실적이 이제 돌아서는 종목이고 이제부터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쭉 끌고 가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종목은 트레이딩도 좋고 짧게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2차적인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중바닥선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또 길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종목으로 2루타 종목 많이 드리는데 카페24는 주가 탄력 좋은 건 기존에 우리 말로 없는 시간에도 확인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카페24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좋다라고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또 접근해 본 적 있는 종목인 만큼 또 꼼꼼한 분석과 함께 다시금 접근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2루타 종목 정리하고 이제는 3루타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루타 종목으로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골라주셨네요. 금융주를 많이는 언급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메리츠 금융지주를 오늘 3루타로 골라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금융주 들고 온 게 여러분들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수출주 쪽을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어제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기 때문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12월부터 해서 3월 말 되면은 이제 금융주들 결산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4월부터 해가지고는 밸류업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도 메리츠 금융지주를 제가 탑픽 종목 중 하나로 선정해 드리면서 금융지주 시총 2위의 경합을 벌이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나서 밸류업 하면은 이 종목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실제로 지금 밸류업 말만 많지 조금씩 개선되는 건 보이지만 아직 부족한 기업이 많은데 이 기업은 자체적으로도 과거부터 계속 해나가고 있었고 우리나라 뭐 카카오를 비롯해서 뭐 LG화학이나 이런 기업들이 쪼개기 상장으로 지금 말이 많죠. 이 논란되는 가운데 이 기업은 이렇게 메리츠화재나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를 오히려 통폐합하면서 상장 폐지를 시키고 지주사로서 이제 집중해 나가는 역량을 기존부터 발휘해왔던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적 분할이나 동시 상장 반대하는 행보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는 기업이고 가장 이제 모범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해외 사업까지 확장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실적 모멘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이 종목 관심 가져보시고 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경우는 계속 이루어지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관심 가져보실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를 꾸준한 관심으로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또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이 세 종목들 아래서 해법을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제 그동안의 만롱런 종목들 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새롭게 또 편입된 종목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그동안 이제 말로 없는 종목들, 상위권 종목들이 조금 이제 뭐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크라우드웍스가 5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또 멋진 모습 보이고 오늘도 뭐 5% 정도 더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4위권도 이제 코앞까지 와 있는데요. 뭐 말씀드렸듯이 위에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오늘 꽤 반등이 세게 나오고 제주반도체나 원익홀딩스도 최근에 조정받았던 거에 비하면은 강력한 모습 보이면서 다시 한번 말로 없는 가격까지 올라올 이런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뭐 최근에 대변수로 밀렸던 종목들 다시 출발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하게 밀린 종목들은 우리 다시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이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격동의 페이지가 될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SKC가 6위권으로 내려왔죠.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채비를 갖추고 있고 지금 뭐 휴젤 같은 경우가 이제 쓱 올라오게 되면 50% 아래 종목은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40%대에도 많은 종목들이 지금 경합을 벌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신규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육해드린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힘을 내고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1차 목표치를 향해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좀 기운 내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응원의 목소리 좀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말로 홈런에 도전할 종목들, 후보 종목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볼 만할 것 같아요. 1차 목표치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리면서 10,000원 넘어가면 이제 11,500원까지 1차 목표치는 어렵지 않고 올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뭐 창투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계속 뭐 추가적으로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지금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고 거래대금이 최근에 실린 다음에 오늘은 조금 부족하긴 한데 한 번만 더 거래대금 붙이면서 계단식으로 넘어가 준다라면 1차 목표치는 바로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그린케미칼도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LA 산불 뭐 얘기 나오면서 아마 미국에서도 이런 산불 이슈 나오고 하면은 CCS 같은 경우 다시 한번 탄소 포집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가장 뭐 핵심이 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최근에 조금 시장력 영향력 때문에 밀려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중간에도 사실은 이제 거래대금 한번 실었었는데 윗골이 달고 밀렸었죠.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모습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응원만 조금 해주신다라고 하면 뭐 목표치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우리가 3루타 종목으로 작년 12월 9일 투매가 나왔던 날이죠. 그래서 이제 단기로는 범양 건영이 빠를 것이다라고 해서 이 현상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고 3루타 종목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하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SAMG 엔터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삼촌과 이모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고 있는 이런 이제 티니핑 시리즈의 뭐 주역인데요. 34,000원 지금 돌파하고 있고 거래대금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지금과는 조금 더 들고 가서 수익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벌써 200% 넘어가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아마 지금 우리 종목들 뭐 3루타 종목들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10%를 넘어가면서 가장 큰 수익률인데 그 구간도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지금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가지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서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동안 말로홈런 코너를 해오면서 모아왔던 종목들이 오늘 드디어 빛을 발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을지 코스피와 코스닥이 5%대 강세로 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하이젠 RMM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로봇 관련주 소개해드리면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소개해드리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원래 우리가 바닥권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린 다음에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뭐 너무나도 고공행진을 펼치다 보니까 매수하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조정받는 구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최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인들도 지금 매수 19에 올라 있으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22%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동성도 크고 주가 탄력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웨어러블 협동 로봇 그리고 물류 로봇 쪽으로 탑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터 기술 쪽으로 우리나라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 중 하나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글로벌 대기업을 통해서 자율주행 운반 로봇을 이제 공급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실적 측면에서도 이제 숫자로 딱딱 찍힐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부터 개선되기 시작해서 내년이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27,500원 전후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27,500원 아래를 자주 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권에서만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 된다. 27,500원 아래에서 보시고요. 1차 목표치는 요 35,000원, 2차 목표치는 4만 원인데 이 구간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대신 저항을 좀 받으면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저기 아래 QR코드 나오는 곳에 제 교육방에다가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으로도 대응 전략 다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지지선으로 최근에 유지했던 25,000원 구간 정도를 이제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리스크 관리했다가 회복할 때 다시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아주 안전한 종목이니까 이 종목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말로 홈런까지도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도달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응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은 하이젠 RNM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이 투자해야 될 이 시점에서 이 종목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